살고 싶으시면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저 시체 아래로 들어가셔야 해요. 죽은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창백하게 굳어 있어야 할 시신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성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방금 문 밖의 대화가 사실이었어요. 약물 충분히 넣어. 한 방에 끝내야 해. 의사와 둘째 아들이 하는 대화였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노인은 진짜로 죽게 될 것입니다. 29살의 장례식장 직원은 시신 운반카트 작은 공간 아래에 회장을 숨기고 그 위에 진짜 시체를 올렸습니다. 밖에는 아들이 고용한 조폭 50명이 장례식장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차갑게 굳은 진짜 시신 아래 숨겨진 재벌회장,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를 살리려는 29살 장례식장 직원. 과연 이 두 사람은 무사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조차 몰랐던 두 사람의 29년의 숨은 사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백 송이 국화가 벽을 뒤덮은 VIP 빈소였습니다. 새벽 3시 간접 조명이 관 위에 주황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동영그룹 남동현 회장, 향년 68. 사흘째 조문객 1000명이 넘게 드나든 장례식장이었지만 이 시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5년차 직원 박성진이 마지막 점검 중이었습니다. 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화를 정돈하고 내일 발인에 차질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새벽 근무의 마지막 일이었죠. 그때 복도를 지나는데 기둥 뒤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물 충분히 넣었어? 깨어나면 다 죽는 거야. 걱정 마십시오. 화장만 되면 증거도 없이 끝입니다. 의사 가운 옆에 망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성진은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대로 옆방의 시신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들릴까봐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이동했어요. 드디어 남동현 회장의 관 앞에 섰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지금 한가롭게 고민할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진이 한번 크게 쉬호흡을 한 뒤 관 속에 손을 집어넣고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진의 입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어요. 창백하게 굳어 있어야 할 노인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성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자연스럽게 뒷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감겨 있어야 할 눈꺼풀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천장에서 떠돌다가 성진의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죽은 사람의 눈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지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억눌린 숨소리가 관 안에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빈소 문 밖에서 목소리가 스며들었어요. 사망 확인서는 심근경색 맞죠? 성진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입위를 두 손으로 눌렀어요. 맨손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차가웠어요. 그 싸늘함이 손바닥을 타고 팔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하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처리하면 부검해도 자연사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한 목소리는 둘째 아들 남준서의 것이었습니다. 낮에 조문객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던 사람이 지금 사후 처리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른 목소리는 의사 한성민이었습니다. 사인 조작, 부검 대응, 화장 일정까지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 일정을 점검하듯 담담하고 정확한 어조였죠.
노인이 버둥거렸어요. 앙상한 팔이 성진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조용히 하셔야 해요. 성진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노인의 버둥거림이 멈췄어요. 두 눈이 성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눈이었어요. 성진의 눈에는 장례식장 직원의 무덤덤함이 아니라 이 상황이 두렵지만 당신을 살려야겠다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쌍의 구두가 복도를 울리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상황을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일단은 살려야 했어요. 성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노인을 관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노인의 몸이 놀랄 만큼 가벼웠어요. 뼈와 피부만 남은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수의자락이 관 모서리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관에서 꺼내 바닥에 내리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복도의 구두 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에 이송 카트가 세워져 있었어요. 시신을 눕혀 이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인리스 카트였습니다. 상단에 서랍식 공간이 있었고 그 아래 카트 바닥과 서랍 사이에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틈이 있었어요. 성진이 카트를 노인 앞으로 끌고 왔어요. 서랍 아래의 좁은 틈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저기 시신 운반 카트 아래쪽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위에 진짜 시체를 올릴 겁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동현의 시선이 카트 아래의 틈으로 내려갔어요. 좁고 어둡고 누우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위 서랍에 진짜 시신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의 몸 아래에 산채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문 하나 건너에서 문손잡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이 방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카트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잡고는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옆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이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떨리는 팔로 카트 바닥을 짚으며 좁은 틈 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기 전이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수의 자락이 또다시 모서리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빈소 안에 퍼졌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회장이 살기 위해 시체 아래 공간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성진은 담요를 한 겹 접어 노인의 머리 아래에 받쳤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 번 더 접어 넣었어요. 빈소 구석에서 여분의 수의와 솜을 끌어와 관 안에 사람 형태를 채워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조화를 정돈했어요. 밖에서 보면 아무 이상 없는 빈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의 냉동 보관함으로 뛰었어요. 내일 이송 예정인 시신 한 구를 확인하고 이송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냉동함에 시신을 잡아당겨 운반 카트 위쪽으로 미끄러지듯 옮기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누워있는 바로 위로 실제 시신이 움직이고 서랍을 다시 닫아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시신의 무게가 서랍 위에 실리면서 카트 전체가 아래로 살짝 가라앉았어요.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랍 아래 좁은 틈에 누워있는 남동현의 가슴 위로 고작 몇 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차갑게 굳은 다른 사람의 몸이 놓였어요. 산 사람의 체온과 죽은 사람의 냉기가
그 얇은 서랍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섞이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 위에 죽은 사람이 누웠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성진이 카트 손잡이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빈소문을 밀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문 앞에 세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성진의 운동화가 타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카트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섰어요. 둘째 아들 남준서가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어요. 이 회사의 상무이사 류재혁이었습니다. 뒤쪽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류 파일을 안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성진에게로 쏠렸습니다. 방금 빈소에서 카트를 밀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에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어요. 상무이사 류재혁의 눈이 먼저 좁아졌어요. 빈소문에서 복도 모퉁이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자기들이 나눈 대화가 이 직원에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그 눈 안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양복 남자가 물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이송예정 시신입니다. 내일 아침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는 건인데 새벽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혀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새벽 근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원이어야 했어요. 이 시간에 류재혁의 시선이 카트 위로 올라갔어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서랍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카트 전체를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새벽 이송건은 보통 이 시간에 준비합니다. 아침에 운구차가 오기 전에 미리 올려놓아야 해서요. 성진이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양복 남자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를 훑는 눈이 빨랐어요. 시선이 서류에서 성진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남준서에게 건넸어요. 남준서가 한번 훑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재혁이 카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성진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양복 남자의 손이 카트 하단의 천 쪽으로 내려갔어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카트 아래를 덮고 있는 천을 한 손으로 확 들쳐 올렸어요. 카트 하단이 드러났습니다. 바퀴 4개, 스테인리스 프레임, 바닥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양복 남자의 눈이 그 빈 공간을 훑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바퀴와 프레임 사이로 복도 반대편 벽이 보일 만큼 카트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위 서랍 바닥판 안쪽의 좁은 틈에 남동현이 누워 있었어요. 류재혁의 얼굴이 카트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순간 남동현의 등과 양복 남자의 눈 사이에는 서랍 바닥판 두께 고작 3cm의 금속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동현은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숨을 내쉬면 금속판이 울릴 수 있었습니다. 성진은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표정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양복 남자가 천을 내렸어요.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성진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어요. 완전히 믿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근거가 없었어요. 서류 가져가. 류재혁이 남준서에게서 서류를 받아 성진에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성진이 허리를 굽혀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 반대편으로 돌아섰어요. 남준서가 먼저 걸었고 양복 남자가 뒤따랐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이었어요. 구두 소리가 셋으로 겹쳐 복도를 울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성진은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진이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 안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카트 아래에서 남동현의 억눌린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어요. 참고 있던 숨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성진이 카트를 밀기 시작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까지 30m 정도였습니다. 바퀴가 타일 바닥 위에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게가 달라진 카트는 평소보다 묵직하게 밀려나갔어요. 같은 카트와 복도, 그리고 같은 바퀴 소리였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죠. 형광등 불빛이 한 개 걸러 하나씩 꺼진 복도에서 카트